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악마는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가 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도 여동생은 꿈쩍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김이 보일 정도로 주위의 공기는 얼어붙고 있었다. 여동생은 몸을 떨며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작은 팔로 내 허리를 꼭 감쌌다. 계속 잠든 채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그가 키가 크고 말랐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전부였다. 방은 너무나도 어두웠기에 그의 대부분은 그림자의 뒤에 감춰져 있었다. 숨이 멈추었다. 그가 내 침대 옆에 섰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공허한 흰 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멈춰서서 눈도 깜박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를 쳐다봤다. 마침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그의 앙상하고 얼음장 같은 엄지손가락을 내 움푹 파인 왼쪽 눈 부분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눈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난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나머지 차가운 손가락들이 내 얼굴 위로 올라와 내 뺨에 오래된 흉터를 따라 내려갔다. 그러다 그의 검지와 중지가 내 입술 위로 멈춰섰다. 붓기는 가라앉은 채였지만 내 아랫입술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그의 손은 내 얼굴을 떠나 내 팔로 향했다. 그는 내 오른손목을 붙잡아 들어 올리고는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 자해의 흔적은 희미해졌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면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곳에는 희미한 절망과 즐거움의 감각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침대로 내려놓고는 이번엔 왼쪽 팔을 들어 올렸다. 이번엔 아플 정도로 내 팔을 꽉 쥐었지만 난 여전히 소리를 내지 않았다. 여동생은 여전히 잠든 채였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선 중요한 전부였다. 그는 나의 금방 난 상처 부분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은근하게 미소 지었다. 얼기설기 붙여진 밴드 위로는 피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해의 흔적은 이전 것하고는 달랐다. 이 상처는 분노 때문에 혹은 동생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바랬던 나의 나약한 이기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상처는 좀 더 아름다웠다. 더 세심하게 만들어진 이 상처는 이해할 수 없는 눈부냥과 오망성과 숫자와 기호들의 디자인으로 내 팔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팔에 이걸 새긴다 해도 나에게 있어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냐는 것이었다. 그의 입술이 떨어졌다.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입술 사이엔 날카로운 누런 이빨들이 잔뜩 드러나 있었다. 그는 입술이 내 귀에 닿을 때까지 몸을 기울였다. 차가웠다. 그는 너무나도 차가웠다. 서서히, 아니면 빠르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속삭이는 듯 했지만 그의 단어 하나하나에서 즐거움과 연민이 술을 놓고 있었다. 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선 그녀에게 새로 생긴 멍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서서히 난 속삭였다. 그는 다시 빙그레 웃고는 방을 떠났다. 내 부모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난 미소를 지으며 내 여동생을 더욱 꼭 껴안았다. 두 번째 이야기. 지하실의 메시지. 난 새 집으로 이사 갔어. 예쁜 집이었지만 오래되고 삐걱대고 으스스한 집이었지.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그 가격이다 보니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음 날부터 좋게 고쳐나갈 생각이었어. 그날 밤 새벽 2시 즈음 자다가 목 좀 죽이려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 부엌 바닥 밑에서 가늘게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난 이게 모수 부호라는 걸 알아차렸어. 난 올라가서 핸드폰을 집어와서는 모스 해석 앱을 열었어. 두드리는 소리 자체는 되게 간단했거든. 난 모스 코드에 대해 조금밖에 몰라.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나 혹은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이건 모스 부호구나 하고 알아차릴 순 있었어. 물론 코드를 외우고 다니진 않으니 번역해봐야 하지만 말야. 모스 앱이 소리를 해석했어. 두어줘. 계속 되풀이해서 말야.
난 내 녹음기 앱을 켜고 소리를 녹음했어. 제발 도와줘. 난 모스코드로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어. 지하실. 난 이 집에 지하실이 있는지도 몰랐어. 난 그냥 전 주인이 나한테 말을 안 해줬다던가 아님 뭐 말하는 걸 깜빡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야 할지 감도 안 잡혔어. 내 집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야 될지 감도 안 잡혔으니까 난 경찰에 전화했어. 경찰이 알맞는 부서에 날 연결해주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난 두드리던 소리를 다시 재생해봤어. 등골이 오싹해졌어. 핸드폰에서 모스코드를 다시 틀어봤는데 번역에 문제가 있었어. 아까 창문에 내리던 빗소리가 다른 두드리는 소리를 만들어낸 거야. 다시 해석을 해보니 지옥이었어.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소름 끼치는 경사로.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모양이 많이 변했지만 제가 입학했던 당시에는 건물 가운데 정원이 있는 계단과 더불어 경사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그 건물에서는 인문대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문대 학생 중에 발작을 일으키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한 번 발작하면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녔는데 워낙에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데다가 가만히 두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도 무관심하게 저 미친년 또 지랄이다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밤 몇몇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발작을 일으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은 짜증이 났지만 그저 공부에 집중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기에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순찰을 돌던 수위 아저씨는 2층과 3층 사이의 경사로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 이미 죽어 있었지만 몸은 따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 여학생이 3층 복도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뛰어다니던 중에 경사로 근처에서 1층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던 중에 2층과 3층 사이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족인지 투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실족으로 인한 사고이고 3층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사로를 기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죽음이 잊혀진 1년 후 밤늦게까지 1층에서 작업하던 어떤 여학생이 화장실을 가던 중 어둡고 후미진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는 여자를 보고 기절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긴 머리를 하고 경사로를 아주 느리게 기어 올라가는 사람 형태의 무엇을 봤다고 말했답니다. 그 후부터 밤에는 아무도 혼자 그 경사로에는 다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언니네 집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네 가서 겪은 일입니다. 언니 집은 광명의 어느 시장 근처로 새로 얻게 된 직장이 광명이라 자취를 시작해서 놀러 갔습니다. 며칠 신세질 작정으로 밤새 게임을 하다가 언니가 출근할 때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있으면 무섭다 보니 현관문을 위아래 다 잠그고 걸쇠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겁니다. 위, 아래, 그리고 드르륵 하는 안에서 거는 걸쇠마저 열고 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이불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벌벌 떨고 있는데 들어온 누군가가 옆방을 뒤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몸이 갑자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당시에는 가위 눌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여자인 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물론 걸쇠도 여전히 걸려 있었고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있으면서 이런 일을 서너 번 정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매번 현관문 두 개의 자물쇠가 열리고 걸쇠까지 열리는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언니에게 말해도 언니는 제가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환청을 들은 거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기에 언니네서 겪은 일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언니를 다시 만나 이야기하던 중에 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낮에 집에서 쉬는데 집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다고. 그리고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언니도 현관문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혼자 사니까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가위에 눌린 몸을 정말 필사적으로 풀려고 했지만 결국 잠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언니가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옆집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밤늦게야 퇴근하는 언니는 몰랐는데 단독주택 같은 집에 입주하여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옆집을 찾아온 귀신이 집을 잘못 찾아 언니네로 찾아왔던 게 아닐까요?